에어컨 빌려왔습니다. 이제 해가 떠야 될 시간인데 산에 가려가지고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어저께 에어컨을요 자기 전에 그냥 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춥습니다. 밤에 좀 떨고 잤어요. 약간 추워가지고. 여기 너무 시원한데? 시원이 아니고 좀 추워요. 진짜 솔직하게 추워요.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이너 텐트 안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 좋아요. 시원합니다. 밤에는 어저께 솔직히 추워가지고 안 틀었거든요. 와, 이거 냉방 효과가 상당히 좋네. 살까 말까 막 고민되는데요. 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집에 가기 전에 마무리 리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제품은요,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캠핑을 여름에 다니면서 캠핑 에어컨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더우냐? 올해는 조금 유난실이 덥기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한 7월, 8월, 9월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6월부터가 필요했죠. 아마 추석 때까지 계속 덥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1년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겨울에 쓰는 난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시적으로 또 쓰게 되는 캠핑 용품인데, 그래서 얘를 살까 말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제품은요,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그냥 빌렸습니다. 어디서 빌렸느냐? 제가 자주 가는 양산의 캠핑 트렁크에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제품은 카투어라는 브랜드?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품을 제가 빌려왔는데, 그냥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상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을 이제 보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참고 자료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또 편집을 하면서 찾아서 넣게 될 자료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얘를 사용해 봤을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얘의 성능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얘를 2박 3일 이번에 캠핑을 하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좀 재밌는 이유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가 안 더워요. 그래서 이 리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반팔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공기가 냉합니다. 이 동네가 지금 제가 청도에 있는 캠핑장을 와 있는데, 낮에 해가 쨍쨍할 때 그때 좀 살짝 더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 이럴 때는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박 3일 캠핑을 하는 동안 첫날에 있죠. 첫날에는 얘를 켜놨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안이 일단 너무 추웠어요. 근데 얘를 끄고 나서 새벽에도 계속 추웠어요. 요새는 침구류도 침낭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얇은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썼는데, 와, 이거 침낭을 꺼내야 될 정도로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성능을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는데, 사실 밤에 잘 때 성능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 캠핑 그 에어컨을 사서 일부러 막 엄청 더운 데 가가지고 캠핑을 하느냐,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론은 시원한 데를 차라리 찾아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평창, 엄청 거기는 춥잖아요, 그죠? 여름에도
평창을 그냥 가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으신 분들은 바닷가 말고 좀 산속으로, 계곡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계곡에 냉기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캠핑장들 있죠.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좀 낫겠다 싶었습니다. 자, 얘는 220V를 당연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되는 시설이 있는 캠핑장을 당연히 가야 되고, 노지에서는 사실 운용하기가 힘들어요. 노지에서 만약에 얘를 쓰겠다, 얘가 한 600W 정도의 전기를 먹나?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0인가 600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정도의 전기를 먹어요. 캠핑장에서는 이제 초과 용량은 아닌 거죠. 근데 얘를 만약에 노지를 들고 나갔다, 그럼 파워뱅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워뱅크로 얘를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1000 이상 되는 파워뱅크에, 그리고 1박 이상 캠핑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또 솔라 패널 같은 것도 충전하기 위해서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럼 짐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얘도 부피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요. 제가 차에, 경차에 싣고 왔는데 얘를 실으려면 거의 한 사람 분량의 자리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근데 얘 실어야 되지, 파워뱅크 실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좀 뭐 이게 빡센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캠핑 용품 중에서 고민만 하고 안 사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에어컨이었고, 또 하나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둘 다 부피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품은 진짜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해외 구매도 있고 국내 정품도 있는데, 해외 구매를 하면 20만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정품을 구매하거나 대리점, 뭐 캠핑 용품점에서 구매하면 한 29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나쁘지는 않아. 가격이 괜찮아요. 성능도 좋아. 지금 이제 그늘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얘를 안 켜도 충분히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저께 한번 낮에 썼어요. 낮에 좀 위에서 이렇게 햇볕이 직사로 내리쬐는 제일 더운 1시, 2시쯤 있죠. 그때 여기 있으니까 바람은 부는데 선풍기를 켜도 좀 덥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등이 이렇게 땀이 나서 뜩뜩 들러붙는 정도 있죠.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이너 텐트에다가 잡아라, 여기 호수가 있으니까 그걸 딱 집어넣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용했던 이 위켄트립의 모델 V의 이너 텐트는요, 안에 이너 텐트가 면이 아니고 그냥 폴리로 돼 있는데 양쪽이 망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망사를 다시 일반 스킨으로 덮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운용을 했을 때 냉기가 안에 갇히지 않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온도를 한 16도 정도, 최저가 16도거든요 16도를 맞춰놓고 잡아라 딱 해가지고 다리 쪽에 딱 이렇게 오게 만든 다음에 쓰니까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자면서 이불을 또 덮고 잤어요. 그 정도로 성능은 좋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 리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솔직 리뷰를 남겨주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낮에, 때학볕에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트나 마나다 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잠잘 때 꿉꿉하니까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로 돌리거나 아니면 에어컨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텐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냉방 면적이 작아지니까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 텐트라든지 이렇게 통기성이 엄청 좋은 텐트 말고요, 폴리 텐트 있죠. 거기서 쓰면 더 효과가 좋다. 특히나 바닥면이 있는 그런 텐트를 써라 라고 돼 있고, 이렇게 큰 쉘터 같은 거는 얘로 택도 없다. 그늘 사이트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 시원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유튜버들 리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보고 살까 말까를 고민을 엄청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만 잘 것 같으면 얘가 필요할까 싶기는 했는데, 또 열대야, 그리고 그늘이 없는 캠핑장 같은 데 다니실 때는 뭐 밤에 그냥 열대야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이제 필수템이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안 살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좀 크고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리고 안 쓰는 계절, 물론 얘는 안 쓰는 계절 없어요. 요즘 나오는 캠핑 에어컨들은 냉방만 되는 게 아니고 냉방, 제습, 그리고 요게 온풍이 돼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돌아가고 있죠. 22도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16도까지 내려가요. 이게 최저 온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습 모드가 돼요. 제습 모드에서도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밤에 쓰기 위해서 온도가 좀 낮아졌죠.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좀 조용하게 돌아가요, 팬이. 자, 그리고 한 번 더 돌려주면 얘는 그냥 송풍만 되는 모드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얘가 따뜻한 바람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뭐 에코플로우에서도 나오고 캠핑용 에어컨은 다양하게 지금 출시가 되는데 냉방 플러스 제습, 송풍, 그리고 난방까지 요즘 다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달려있는 이제 에어컨도 요즘은 다 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얘도 이제 그렇게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사계절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름에만 에어컨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캠핑 나왔을 때는 에어컨 쓰고, 그 다음에 온풍기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얘가 제습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이 물 빼는 호스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습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쓰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제습기를 집에 괜찮은 걸 하나 사도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근데 제습기만 사면 제습기만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사면 두루두루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면 사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는 당연히 제습기가 방방마다 있고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막 습하지 않으니까 장마철에 살짝 돌리고 마는데, 또 이번 계절에는 장마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습기도 뭐 풀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 입장은 그래요. 저는 1년 넘게 고민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 산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캠핑용 에어컨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캠핑 상태랑 좀 안 맞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얘가 내가 캠핑장을 내야겠는데 그늘도 없고 좀 이제 더운 데다, 여름에 캠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빌리면 돼. 하루 이렇게 빌리는데 이거 가격을 내가 또 안 물어봤네. 예, 자막으로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등유난로나 팬히터 빌리는데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했으니까 얘도 한 그 정도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 캠핑을 일반적으로 저처럼 유튜브가 아닌 이상 캠핑을 나가봤자 매주 나갈 것도 아닌 거고, 이거를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쓰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운 데 가면요 빌려 쓸 거예요. 빌려 쓸 거고, 물론 당연히 돈 내고 빌려 쓸 거고, 그리고 얘를 또 빌리러 가서 물론 이제 경로상에 있으면 빌리러 가면 되는데, 만약에 경로상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캠핑장을 예약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시원한 캠핑장을 예약을 하겠죠. 자연 바람이 사실은 좀 더 좋기는 한데, 얘는 또 집에서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거실에 에어컨이 있고 안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방에는 에어컨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을 거실에서 들어서 선풍기로 막 이렇게 돌리고 했었는데, 만약에 집에서 쓰겠다 하면 작은 방 하나 냉방하기에는 얘가 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별로 안 먹잖아요. 600W, 400W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사지만 혹시나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 있다면, 막 엄청 비싼 브랜드도 있지만 한 20만원대 정도에 살 수 있는 요 제품도 사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그 양산 캠핑 트렁크에 문의를 하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제 이름 파시면 됩니다. 파파스 캠핑 리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빌려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 이게 자바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떼면 이 앞에 있는 이 캡 부분이 있죠. 이 캡 부분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당기면 빠지게 되는데, 이걸 아예 나사로 박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아예 박아 놓으셨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앞에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첨부된 이미지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묵직해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때는요, 요 앞부분이 있죠. 여기서 찬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게끔 이런 자바라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 자바라로 쓰면 되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요것도 물론 이 캡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여기로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를 그 이너 텐트에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면, 얘가 이제 밑에 배수가 돼야 되니까
지면보다 높아야지 된다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자, 설명서를 사장님이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면보다 높아야 되니까 테이블 같은 데다가 얘를 올려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가 되게끔 이제 높이를 높여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얘를 텐트 안에 넣었어요. 사용할 줄 몰랐죠. 텐트 안에 넣으니까 뜨거운 바람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라를 이쪽에 뒤쪽으로 뺐어요. 뒤쪽으로 빼가지고 뜨거운 바람만 빠져나가게 하고 얘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써보니까 여기 자체에서도 열이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냉방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이너 텐트가 혹시나 좁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선반을 하나 놓고 얘를 놔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너 텐트 바깥쪽에다가 얘를 설치하는 걸 저는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이너 텐트 바깥에 얘를 설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자바라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요 자바라 호스를 이너 텐트의 지퍼를 살짝 열거나, 요즘 나오는 텐트들 보면 이거 설치를 할 수 있게 구멍이, 요즘 나온 텐트들 보면 얘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 호스가 있는 그런 텐트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이 자바라만 써가지고 안에 냉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를 하는데, 요 앞에다가 선풍기를 하나 두면 더 좋아요. 선풍기를 두고 선풍기에서 이렇게 바람을 좀 더 쫙 퍼뜨려주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좀 더 안이 더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는 만약에 요 자바라가 하나 더 있으면, 요건 기본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뜨거운 바람이 빠지는 부분 있죠. 여기도 자바라를 만약에 하나 더 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예 저 멀리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흡기가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시다면 하나 더 구매해서 뒤에 달아야 됩니다. 뭐 주렁주렁 약간 코끼리코처럼 달려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신선한 공기를 밖에서 빨아들여서 안에서 냉각을 시키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을 하고 찬바람은 텐트 안에만 쏙 넣어주는, 그렇게만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썼을 때 최고의 효과, 완전히 그냥 한겨울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코트 텐트 추천드립니다. 코트 텐트 메쉬 말고요. 코트 텐트 폴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면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냉방 공간이 작죠. 냉방 공간이 작았을 때 요거 하나를 샥 빼가지고 지퍼 사이로 싹 넣어 놓으면 안이 거의 뭐 냉장고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빌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코트 텐트 들고 와가지고 타프 코트 텐트 조합으로 캠핑을 나와서 요거를 한번 운용을 해보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사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계속 빌려서 지금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빌리러 가는 양산 캠핑 트렁크가 저희 집에서 한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냥 거기 싹 들러가지고 이제 캠핑을 다니면 되니까, 다음번에 진짜 더울 때 한 7월, 이제 7월이고 한 8월 초까지 엄청 덥잖아요. 그때 요거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에어컨 사야겠다, 구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뽐뿌를 조금 더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근처에 계신 분들은요, 양산 캠핑 트렁크에 가면 요거 빌릴 수 있거든요. 이게 보유 대수, 그러니까 임대용으로 지금 꺼내놓은 게 제가 확인했을 때 4대인가 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번 받아왔네요. 그러니까 미리 문의를 해보시고, 괜히 갔다가 허탕 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양산 캠핑 트렁크 정보를 다 영상에 깔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빌려서 여러분들 꼭 써보세요. 그래서 덜컥 사지 말고요, 빌려서 써보시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구매를 하실 때도 파파스 캠핑 영상 봤어요 하면 조금 잘해 주실 겁니다. 뭐 한번 써봤는데 저처럼 이건 내가 운영하는 캠핑 스타일에는 좀 안 맞네, 굳이 안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안 사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래도 얘 덕분에 어저께 낮에 더웠는데 시원하게 캠핑했습니다. 호스, 이 물이 나오거든요, 호스. 그래서 꼭 사용하실 때는 이제 바닥보다 높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금방 바람은 빠지겠죠. 소음 정도는
약간 소음은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조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소음이 약간은 있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요거 한번 더 빌려가지고 코트 텐트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